자, 78쪽 보시면 오차방정식에 관해서 나옵니다. 오차방정식. 오차방정식의 불가할성이라고 나오죠, 제목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오차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수 없어. 오차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차방정식은 카르다노가 3차, 4차 방정식을 발표한 다음에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 그래서 대수적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826년에 아벨이 증명했고요. 갈루아이에서 대수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지 여부는 갈루아 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갈루아 군은 현대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루아 군을 연구해서 오차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학문이 현대대수학입니다. 현대대수학. 만약에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년에 걸쳐 배우실 겁니다. 현대대수학 1, 현대대수학 2, 현대대수학 3, 현대대수학 4. 근데 보통 현대대수학 3까지 듣는데 선생님이 약간 궁금해가지고 현대대수학 4까지 들었는데 3까지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5차 이상의 방정식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가우스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근을 가짐을 보였고, 이게 바로 뭐예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이다.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이다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하지만 일반해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배워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만 배웁니다. 중3 때. 그게 목표야. 중3의 대수 단어의 최종 목표가 2차 방정식의 근 구하기가 목표죠. 그리고 고등과정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고등과정에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 구하기는 없어요. 왜 없겠어요? 5차 방정식의 근이 없기 때문에 3차, 4차 방정식을 외우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네한테 안 가르치는 거고요. 왜 안 가르치는지는요, 이렇게 초록색 창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진짜 좀 그래요. 네. 3차 방정식은 약간 좀 수학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약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네 이거 외워가지고 학교에서 나오는 3차 방정식 다 풀 건데요? 하시면 그거 하나 푸는데 아마 40분이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서 푸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8쪽에 계속해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뭐와 뭘로 나뉘어요? 2차 방정식 처음에 풀 때 뭘로 풀었어요? 기억나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와 완전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두 개 하죠. 그리고 인수분해와 완전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묶어서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되는 거죠. 강제로 완전제곱 만들어서 루트 씌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근, 중근 이런 거는요, 중학교 때는 해가 하나, 이렇게 되죠. 근데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서 2차 방정식은 뭐가 해가 두 개. 그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같은 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 이름의 중근이라는 말 자체가 중복됐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 두 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긴 한데, 그죠? 중학교 때 답이 고등학교 가면 거짓말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때 0이 짝수가 아니라고 가르쳐.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0 짝수야, 홀수야?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이 배울 때. 왜냐면 초등학생들은요, 짝수, 홀수를 자연수 범위에서만 배운다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0은 자연수 범위가 아니니까 판단 대상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0 짝수야, 홀수야? 짝수야. 아시겠죠? 아니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던데 올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이미 다 할 줄 아시고 2차 방정식의 개수 활용은 비에트 정리죠. 근각에서의 관계, 비에트라는 수학자가 한 겁니다.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기억하실 때 됐죠? 제가 수학자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요, 너네가 배우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어느 수학자가 한 것들이야. 대부분. 근데 너네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쓰고 있죠. 근데 진짜 너네가 그게 관심이 있잖아? 그럼 진짜 관심이 있으면 누가 했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맨날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 너네 세종과고 쓰는 애들 중에 세종과고는 책 3권 쓰라고 돼 있잖아. 또 미리 말하지만 문학작품 3개 쓸 생각하지 마. 아시겠죠? 채식주의자,
뭐 이렇게 문학 작품 3개 쓰지 말라고. 깨는 써. 아니 총 3권밖에 없는데 문학 작품으로 3개를 채우시면 뭐 돈키호테 뭐 뭐 노르웨이의 숲 뭐 이런 거 쓰고 뭐 이러면 되겠니? 그 노인가 바다요? 그 수학 하나, 과학 하나, 문학 작품 하나 이렇게 아시겠죠? 약간 밸런스를 맞추세요. 문학 하나 써도 됩니다. 근데 문학도요, 약간 수필이나 자소서 같은 아 뭐 됩니다. 되는데 그게 약간 복불복입니다. 그 책이 아예 뭔지 관심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질문 아예 안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 책이 뭔지 몰라서 되게 깊게 질문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상관없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질문 개수가 줄어들면 불리하다고 보통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걸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탄하게 가. 아시겠죠? 그것도 무슨 뭐 수학 자소서에 막 수학 탐구가 정말 뛰어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문학 작품 중에 뭐 무슨 뭐 러시아 어디 문학 작품 가져와가지고 뭐 그죠? 막 작가 발음도 안 되는 거. 그 저자를 쓰게 돼 있거든? 제목이랑 저자를 쓰게 돼 있어.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애들이 저자를 다 모른다? 그래서 너 그러면 수학책 중에 뭐 감명 깊게 읽은 책 가져와봐. 그러면 뭐 수학 귀신이에요. 그러면은 저자 누구야? 몰라. 일본 사람인가요? 뭐라고. 그 선생님이 뭐 그냥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 그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그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실제로. 만약에 너네도 뭐 이렇게 중요한 뭐 상품 설명회를 한다고 쳐. 그러면 그 막 이렇게 너네가 막 신입사원으로 가가지고 상품 설명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 제품은 뭐가 좋고 막 이런 걸 준비하잖아. 근데 그런 거 아무리 준비한 애보다 그냥 그 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해. 그럼 그게 가장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렇게 PT 하는 분들이 있잖아. 그 대표적인 분이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제품 설명했잖아. 그쵸?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저자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자 물어봅니다. 아, 그거 대답 못했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근데 면접이잖아. 면접이니까 너네 얼굴 보고 면접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대답을 못해. 너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 이 중에 뭐 책 누가 지은 책이야? 몰라요. 책 내용 뭐야? 틀려. 뭐야 너? 뭐 이렇게 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틀렸다고 꼭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틀리는 거는 맞는 게 좋지 않겠어요? 또 막 너무 어려운 저자 이름 있잖아. 막 뭐 알하미드 합둘 뭐 이렇게 그런 저자는 또 아니면 러시아 저자라서 막 진짜 러시아어밖에 몰라. 그래서 막 뭐야 이게 이런 물어볼 거 아니야. 이게 저자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러시아어라서 나도 못 읽어. 아니면 뭐 아랍어라서 나도 못 읽어. 그럴 수 있잖아. 아무렇게나 읽으면 맞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한번 그 검색해 보시면 어떡해. 그 면접관이 네이버 한번 검색하면 어떡해. 안 나온다고요? 본인이 쓴 책이야. 내가 쓴 책이야. 뭐 이러면서 내 일기장 정승진 뭐 이래가지고 누가 읽어봤어? 이러면 우리 엄마는 진짜 감동이었다던데요. 뭐라고.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의 2차 함수입니다. 80페이지의 2차 함수는요, 제가 지금 2차 함수 왜 집어넣었냐면, 너네는요,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 뭐 이런 것만 하잖아. 근데 고등과정 넘어오면 2차 함수 배우셨잖아요. 뭐가 있어요? 고등과정에서 뭐 있어요? 타원, 원뿔, 쌍곡선 2차 함수야. 타원, 원뿔, 쌍곡선이 2차 함수고, 그게 어디에 나와요? 기백에 나와. 기백에 나옵니다. 그죠? 이게 2차 함수의 끝판왕이라서 뭐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거잖아. 이거 원뿔을 자른 모양들이잖아요. 원뿔을 가로로 자르면 뭐가 되는데요?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삐딱하게 자르면 뭐가 되는데요? 타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쌍곡선 어떻게 나올까요?
이 두 개, 모래시계처럼 생긴 아이를 자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쌍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타원이 2차 함수예요? 타원 2차 함수죠. 네. 2차 곡선. 네, 2차 곡선. 네. 2차 곡선이요? 네. 2차 함수는 아니죠. 네. 타원, 포물선, 쌍곡선도 2차 함수는 아니겠죠. 두 개가 걸릴 테니까 2차 곡선. 2차 곡선. 그래서 2차 곡선이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2차 함수다. 그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되죠? 넘어갑니다. 81쪽이요. 81쪽은요. 2차 함수 나오고 꼭지점 나오죠. 꼭지점에서 뭘 가져요? 최대값 또는 최대속값 가지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2차 함수 식 구하기, 2차 함수 활용 다 할 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가죠. 82쪽입니다. 3학년 2학기 들어왔어요. 삼각비, 그죠? 삼각비는요, 엄청 옛날부터 쓰였어요. 그죠?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적혀 있대요. 그래서 그렇고, 근대의 삼각법은, 그죠? 독일의 삼각법이 수학 분야의 한 이론으로, 그죠? 삼각법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되었고, 그죠? 코페르니쿠스가 그 뒤에 사람이네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뉴턴까지 와서 오일러의 삼각비 용어가 정리가 되었고, 푸리에 급수, 이렇게 나오죠? 푸리에는 푸리에 급수고, 오일러 공식은 오일러가 만든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삼각비, 특수가 다 아시죠? 물어봐요, 특수가. 사인 30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쳐다보시고 말고 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수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삼각비의 특징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반지름액이랑 상관없다. 그죠? 각도만 같으면 같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삼각비 활용도 잘할 줄 아실 것 같고요. 넘기시고 84쪽이요. 원의 성질. 원의 성질 등주 문제 쭉 읽어보시고 이거 현의 수직이 등분선, 현의 길이, 접선, 접선의 반지름 이거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84쪽에 있는 내용.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실어놓은 이유가 괜히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85쪽에 맨날 틀리는 거 뭐야?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 그죠?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특징이요. 자주 질문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86쪽.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물어봅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왜 같은지도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같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모르겠다고요? 얘랑 같은 거잖아요. 왜 같아요? 원의 중심에서 이건 수직일 테고. 해보세요. 내가 해줘봐야. 원과 비례, 이거 곱하기 저건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고.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고. 그 얘기예요. 87쪽까지의 내용이 그 얘기죠. 그 공간이 넓죠? 86, 87에. 뭐 하라고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놨겠어요? 써보세요. 네. 아시겠죠? 내가 마음 같아서는 증명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자, 88쪽입니다. 통계, 이론적 배경이에요. 통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골고루 질문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를 굉장히 싫어하는 걸 면접관들도 알아요. 그래서 상대도수가 뭐야? 이런 질문 합니다. 왜요? 갑자기 표정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표값. 그게 대표니까. 대표값은 뭐뭐 있어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죠. 그 대표값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 거죠. 그 대표값과 떨어진 정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과 떨어진 정도를 나타낸 게
분산과 표준 편차.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빈값과 중앙값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삼포도도 따로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분산 구하는 법 알아두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왜 제곱해서 평균에? 편차의 평균 항상 0이니까. 그럼 왜 다시 루트를 씌워? 제곱해서 평균 구했으니까 루트 씌워서 떨어진 정도를 정확히 나타내야지. 그래서 루트 씌워. 그래서 분산 구하는 방법.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됩니다. 분산 구하는 방법 물어봐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에 뭐 편차 제곱의 평균만 나오는데 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너네 뭐 자소서 내용은 뭐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나와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자유롭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는 거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나타낸 게 산점도죠. 산점도. 너네가 맨날 헷갈리는 게 산점도랑 산포도를 헷갈려. 산포도가 뭐예요? 그러면 뭐 X축, Y축으로 놓고 뭐 점을 찍어서 나타낸 거.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산점도죠. 산점도. 그죠? 산점도는 뭘 할 수 있어요? 상관관계를 알 수 있어. 맨날 물어보는 게 뭐야? 줄기 그림과 히스토그램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줄기 그림과 히스토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료의 훼손 여부가 다르죠. 히스토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뭐 도수분포표랑도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도수분포표는 자료가 훼손되잖아. 그 자료 훼손된 도수분포표를 바탕으로 히스토그램 그리죠. 근데 줄기 그림을 옆으로 세워놔서 그렇지 이렇게 세로로 세워보면 생긴 게 뭐랑 똑같아요? 히스토그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 숫자가 써있다고요? 아, 그 숫자가 써있죠.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옆으로 있는 애 이렇게 세워보면 그 계급의 정확한 값들이 나오죠. 아, 물론 계급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맞춰줘야지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수분포표는 안 좋은 거네요? 아니에요. 통계 입장에서는요. 모든 거 자료를 다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타낸 거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유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나타내도 거기에 써먹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안 좋다 좋다가 아닙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왜 쓰일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아, 그러면 3학년 그거는 다 했고 그죠? 이제 3학년 95쪽으로 가면 되죠? 95쪽 그 답지를 펴시면 돼요. 답지 오늘 받으신 답지를 펴시면 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셔야 될 게 뭐야? 답지를 책에다가 옮겨보는 거. 자, 그래서 31, 32. 32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사이에 분모가 20인 유리수를 말해보아라 라고 돼 있잖아요. 엄청 많죠? 유리수의 조밀성이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주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뭐 1.4, 1.7인 거 알면 뭐 1.5 이런 거 하면 되고 만약에 그 사이에는 무리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점 구하면 됩니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돼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중점 구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3번은요. 이거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곱해가지고 계산하자 계속 루트 나오면. 그죠? 제곱해서 뭐 이게 양수니까 제곱 4제곱까지 하더라도 큰 게 큽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더라. 그 다음에 뭐 34번이랑 32번이 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죠? 34, 35, 36 다 똑같은 종류의 문제고요. 넘어가죠. 96쪽 37번에 이거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A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면 A가 크냐? 아니요. 양수일 때만 커요. 양수일 때만 커요. 크냐? 절대값만 커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맨날 빼먹는 게 양수 조건, 0인 아닌 조건 같은 거. 그래서 유리수 정의 같은 거 물어볼 때도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틀렸어요. 0 아닌 수를 분모에서 제외하고, 그죠? 분수분의,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뭐 이렇게 하셔야 되죠? 뭐, 그래서 37번도 마찬가지로 양수인 조건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8번도 뭐 하실 수 있겠죠? 38, 39, 40, 41, 42번까지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42번까지, 96쪽까지 다 똑같은 문제인데, 빼먹는 조건인 거 잘 보세요. 조건 빼먹으시면 틀립니다. 97페이지도 대소비교 나오고, 45번 잘 보세요. 45번. 45번에 지금 루트 A 제곱 B를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하면 이거 애들이 대부분 A 루트 B로 바꾸거든요. 대부분. 약간 지금이랑 달라서 지금 너네가 굉장히 그죠? 부교감 신경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졸리고 그죠? 이완돼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거 얘기해봐 뭐 이러면 또 좀 생각하다가 A 루트 B 마이너스 A 루트 B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또 그 면접장에 가면 그죠?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니까 뭐 이렇게 잘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A 루트 B라고 대답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하나하나가 다 약간 낚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뭐 하나 잘못 생각하면 틀리는 게 있어. 영조건, 뭐 음수조건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45번 많이 쓰이는 거고 유리화하는 이유 이거는요 유리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라 이런 얘기는 이거를 단독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뭐 크기 비교할 때 유리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유리화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딱 하나에 대한 정의를 묻기도 하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너네가 어떤 답을 하잖아. 그럼 그 답에서 바로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중등 과정만 질문한다라고 돼 있지만 너네 자소서에 뭐 미적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니네가 중등 과정 설명해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뭐 미적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있다던가 이러면 미적분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입시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가 항상 떠 있거든요. 세종과고 홈페이지나 한성과고 홈페이지 가서 보면 그러면 거기 제일 뒤에 뭐가 나오냐면 뭐 무슨 질문 받았니? 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행과정 질문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면접관들은 선행 질문 했어요? 라고 하면 100% 다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답한 학생들을 보면 받았다고 적혀 있어.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고 뭐 이렇게 세종과고나 한성과고 질문하면 그건 학생이 착각한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행 과정을 질문한 게 아니라 그죠? 학생의 그죠? 뭐 탐구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튼 그러니까 다 준비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30분 짧아요. 수학 15분, 과학 15분이니까 너네가 준비했던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어.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준비해서 간 거를 이렇게 뭐 질문 받으면 좋잖아. 그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뭐 니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있는 대로 잘 대답하시면 되죠. 근데 너네가 선생님들 면접을 맨날 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떨지 않고 가서 면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가서 떨면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그럼 어떡해. 면접관이 얘는 원래 알고 있는데 긴장해서 심박수 재보니까 긴장한 거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맞다고 해주고 그래요? 아니야. 긴장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네가 뭐 선생님한테 또 올해도 물어볼 거야. 선생님 저 너무 떨리는데 안 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공부하시면 안 떨려. 지금 중등심화 1 이 책 공부하고 중등심화 2 공부하면 안 떨려. 근데 맨날 중등심화 1책 안 가져와. 뭐 중등심화 1책 뭐 공부하라 그래서 펴봤더니 답은 하나도 없어. 뭐 답지도 잃어버렸어. 뭐 그러니까 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공부하면 안 떨려. 지금 공부하면 할수록 안 떨리고요. 면접 하루 전날은요 어쩔 수 없어. 누구나 다 떨리는 거고 아예 막 그 전날 다 떨어버려. 다 떨어서 그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 안 떠들 거 아니에요? 나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서 안 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98쪽이요. 98쪽. 또 유리화하는 이유 물어보고 있죠? 이게 여러 번 나온다는 건 제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2번 나올 정도면 꽤 많이 받은 질문이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50번에 그거 인수분해 이용한 풀이잖아요. 그죠? 뭐 곱셈 공식 뭐 이런 거잖아요.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 다음에 51번이요. 이거 맨날 물어봤던 질문인데 요즘은 좀 안 물어보더라고요. 11 곱하기 101 곱하기 얼마죠 이거? 10만 1인가요? 만 1이에요? 만 1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 1 맞죠? 만 1 곱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거 그 대수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그 합차 올라가는 거잖아요. 합차 올라가는 건데 이걸 필기로 하면 알아. 너네도 이게 그죠? 선행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손으로 써서 풀면 풀리거든요. 근데 들어서는 몰라. 들어서는 모릅니다. 이게 답이 111111이에요. 111111. 답이 111111이라고요. 1이 8개인가요? 네, 그럴 겁니다. 곱해봐. 다원지 인쇄 모듈 네. 뭐요? 만일이면 천일이라고. 뭐 그 정도는 뭐 이거 제가 답을 만든 거라서 그냥 오류가 많을 겁니다. 그냥 뭐 승진이가 0 하나 덜 쳤겠지 생각하세요. 자, 52번이요. 중등 과정에서 배운 계산 법칙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라고 돼 있잖아요. 계산 법칙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네는 계산 법칙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뭐 그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수학에서는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당연히 되는 게 아니야. 너네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당연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수학에서는 교환 법칙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경우. 결합 법칙이 되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너네는 계속 하고 있었어, 실제로. 뭐 연산 배우면 이거 덧셈 법칙, 뭐 교환 법칙 되는지, 뭐 결합 법칙 되는지 이런 거 배웠잖아. 그죠? 근데 배우고 나서는 까먹어, 그죠? 근데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뭐예요? 결합 법칙이 뭐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준비해 보시고요. 53, 54 똑같은 이야기죠. 55번 같이 볼게요. 인수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라고 돼 있어요. 인수는 뭐예요? 잘 설명하기 힘들죠? 설명 힘들어요. 인수분해 맨날 하지만 인수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기 힘들어요. 제가 55번에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인수분해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정수범위요? 유리수범위요? 자꾸 늘어나네요? 저 유리수 중학교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안 배우나요? 배우잖아요. 굳이 그렇게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근해 공식에 넣었나요? 그쵸? 그러면 유리수 범위까지 하면 되고 실수 범위 들어가는 건 근해 공식에 넣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던가. 근데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그 근을 인수분해 다시 집어넣어도 되긴 되잖아. 알파 베타 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넣어도 되니까. 근데 그건 인수분해라고 볼 수 없긴 하겠죠. 중학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유리수 범위까지 하고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거 아니야 거기서. 그죠?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수분해라는 거는 유리수 범위까지 하고 뭐 답을 구하는 거는 무리수 범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실수 범위까지는 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개수와 상수가 유리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죠. 교육과정에서 유리수 범위까지 생각한다 라고 57번에 답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58번 뭐 합차. 59번 59번은요 이거 차수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중학생이라서 아시겠죠? 중학생이라서 말하면 가능죠.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요. 뭐 2분의 1차라던가 뭐 마이너스 1차라던가 뭐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차수 말할 수 없다.
초등학생이 0을 짝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약간 대자보 같지 않아요? 아까 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61번입니다. 61번 뭐 합차. 62번은 이거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일 앞에 1-2에 마이너스 붙인 거 곱하면 합차 올라오면서 바뀐 게 없어지잖아요? 62번 뭐 이 정도 센스는 있으시죠? 63번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아시죠? 64번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일 때 다른 근이 뭐냐? 2 마이너스 3일 거야. 뭐 자연스러운 답변인데 뭐가 빠졌어? 개수 조건 빠졌죠. 그죠? 네. 실개수다항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개수다항식이면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요. 만약에 이거 뭐 무리수가 개수야. 무리수도 실개수다항식이죠. 뭐 허수가 개수야.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답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 다음에 65번 A, B, C는 모두 실수이면서 A는 0하니 2차 방정식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일 때 다른 한 근은 모두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실개수 당식 나왔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66번 뭐 근해 공식 잘 할 줄 아시죠?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ab의 조건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b는 0에서 넘겨서 인수분해 완전제곱 만들어주면 a는 b는 0이다 라고 나오네요. 2차 함수는요. a는 0이 아니다 빼먹은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68번 지금 하고 있어요. 68번에 2차 함수란 이라는 질문에서 a가 0 아니다 빼먹은 사람 그렇게 많아. 틀립니다. 사소하게 틀리지 마세요. 소소한 거 틀리지 마시고. 69번에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y는 ax제곱에서 a가 뭐 하는 거냐? 폭을 결정하죠. 그리고 모양을 결정합니다. 위로 볼록이냐, 뭐 아래로 볼록이냐 이런 것도 결정하고 폭도 결정하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 단순하지만 이런 것도 면접관 가시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a의 절대값이 커지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요? 뭐 이렇게 어버버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70번이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은 이유가 뭐예요? 원 나오면 다 뭐 하면 돼? 반지름 연결해. 그죠? 그러시면 되죠. 그 다음에 71번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는 방법 완전제곱 만들면 된다. 72번은 그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갑시다. 102페이지에 73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 네. 73번이요. 실제로는 저희 와이프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서한이요. 서한 아직 못 봤어요, 서한 유치원을 보내고 제가 미용실을 갔기 때문에. 미용실 갔다가 집에 오니까 와이프가 날 보더니 빨리 분리수거 하라고. 74번이요.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 선생님 총각 때도 엄마가 맨날 그렇게 밖에 나가라고 막 주말에 피곤해서 누워있으면 엄마 야 빨리 밖에 나가서 놀아. 그래서 내가 엄마 내가 뭐 유치원생이야 밖에 나가서 놀게?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아. 넌 친구도 없냐? 그래서 막 그래. 그래서 막 엄마가 왜 날 짜증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알았어 나갈게 하고 막 옷 입고 나가잖아. 그래서 옷 입고 막 야 오늘 뭐 시간 있냐?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내가 글로 갈게. 그래서 나가고 막 옷 차려입고 나가고 있으면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가는 길에 버려. 요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집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개수대인가요?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기 옆에 이렇게 띵 눌리면 잉 열려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잉 닫혀가지고 해가 이렇게 윙 갈아가지고 쭈르륵 내려가거든요. 약간 세상 좋아졌죠. 다 녹화 중인데
우리 엄마가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 약간 정서화가 제 걸 맨날 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미적분도 깨우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걔는 처음에 아빠다만 하고 꺼. 근데 그 이렇게 어차피 공짜잖아. 내가 유튜브 올리는 거 공짜잖아. 그죠? 약간 이렇게 뭔가 기술이 발전한 세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유튜버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되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올려놔. 공개로 올려놓으면 그죠? 막 30년 뒤에 내 아이디어를 누가 써먹으면 야 이거 내가 30년 전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아이디어잖아. 뭐 그래서 소송 걸면은 아 그죠? 네. 자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시고 또 이 얘기할 때는 또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시작하면 또 은호야 너 말고 누구야 그러면. 자 그래서 74번입니다 74번에 두 점 만날 때 뭐 하면 돼요? 대입해서 판별식 D 하면 되죠. 그 다음에 75번에 뭐 A가 음수, 뭐 B가 양수, 뭐 B가 음수 뭐 이런 것들 따져보시면 이거 자동우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같다라고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동우위가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같다예요? 무조건 자동. 되게 근거롭다. 근본이 없다고요? 자동이 언니는 어이없다. 여기서 C는요, Y절편만을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X축, Y축이면 A와 B가 같으면 왼쪽에 있으면 같아. 뭐가 축이 이렇게. A와 B가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이 뭐 이렇게 해서 한문이잖아.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달라. 근데 이거 한문을 모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같다 다르다 해가지고 같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면접관들이 이 같다를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좌동우위라고 했다던데 저는 같다라고 외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면접관들 내고 웃기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네. 뭐 탈락이요. 왜 외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세대 차이 기분. 그죠? 요즘은 같다라고 하죠. 왜 외우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그죠? 그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70년생이라고요? 봅시다. 공격. 그만해. 그만해.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3쪽이요. 103쪽에 이거 그 79번은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 Y절편 얘기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이고 그죠? 80번에요. 알파를 근으로 가질 때 알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는 애는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한 거죠.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하는 건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맨날 헷갈려.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죠? 조는 애들이 많아서 제가 목소리에 강조를 많이 넣으면 제 수명이 줄어들지만 귀에 신경도 줄어들지. 같이 줄어드는 거죠. 안산 넣자. 자, 그 다음에 81번은 뭐 굉장히 쉬우실 것 같고요. 82번도 쉽죠? 83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83번에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이랑 3 대입해서 x절편 구하면 되죠. 1차 함수에서 x축 평행이동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게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를 뭘 앞에서 풀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됐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80번 같은 문제를 풀고 나서 84번 질문이 연달아 나온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오는 것 중에 뭐 나오는 것들 이렇게 추려서 담은 거라서 이게 딱 정의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연장선에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서 질문이 이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앞에 뭐 다른 질문의 꼬리 질문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저도 이거 답 달다 보면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면접을 갔다 온 애를 붙잡아다가 이 얘기야 뭐야? 이러면 앞에 무슨 질문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꼬리 질문으로 질문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 근데 보통 면접 끝나자마자 나한테 안 와. 그러니까 뭐 그죠? 뭐 다음날 나타나거나 뭐 이러면 질문 못 받았니? 모르겠어요. 내가 써오라고 했잖아. 몰라요. 모르고. 뭐 그렇죠? 여러분들도 1차 면접 받으면 면접 끝나자마자 올해 애들은 별로 나에 대한 그게 없는 것 같던데 좀 좋은 일이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막 면접 끝나고 전화 오는 건 당연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전화 오고 기말고사 끝나고 전화 오고 근데 중간고사도 수학만 전화 오는 게 아니라 국어 끝나고 전화 와 수학 끝나고 전화 와 영어 끝나고 전화 와 전화 계속 울어. 선생님 저 어떡해요? 맨날 울어. 네, 아니요. 올해는 없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근데 면접 끝나시면 전화 주세요. 아니면 면접 끝나면 전화하기 전에 엄마 만나면 갑자기 막 눈물 나니까 이제 엄마 만나기도 전에 면접 끝나고 핸드폰 받자마자 핸드폰에다 막 써. 메모장에 쓰기 싫으면 카톡 나에게 보내기 이런 데 쓰면 되잖아. 그래서 과학 질문 수학 질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를 만나러 가. 그 다음에 그거를 카톡 내용을 이제 담임쌤한테 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쓰면 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신 건요, 올해는 안 쓰여요. 너네가 올해 면접 보고 왔는데 뒤에 면접 가는 애들이 그 질문 알면은 내가 불리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 그래서 니네가 우리한테 준 그 복기본은 올해 애들한테는 안 써. 그 다음 해 애들한테만 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질문 주면 내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너네 면접 보고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뭐 질문 받았어 막 얘기하거든요. 그때 애들이 다 술술 이야기하니까. 그쵸? 근데 말했잖아요. 면접관에 따라서 달라. 면접관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이라서 같은 날 면접을 하러 가도 당연히 다르죠. A, B, C, D 면접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주제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A라는 똑같은 면접관한테 들어갔는데 막 앞에 두 명은 막 중등 심화를 막 엄청 물어봤어. 뭐 중등 과정을 엄청 물어봤어.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은 거 질문하면 지겹잖아. 그러다 갑자기 이제 세 번째부터 갑자기 막 바꿔. 그래서 막 자소서를 막 계속 질문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최대한 많이 해가시면 그냥 나의 합격 확률을 올려간다. 아시겠죠? 1차 끝나고 바로 2차 준비예요? 아니요. 1차가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요. 9월 초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죠? 거의 제일 빨리 보시는 분은 작년에 진짜 목동 이런 애들 진짜 빨리 봤거든? 작년에 목동권 애들이 빨리 봤어. 모군, 신서, 목동 다 빨리 봤어. 신목 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봤어 걔네.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 올해는 바뀌지 않을까. 매년 바뀌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그게 구별로 바뀌어. 구별로. 작년에 양천구가 1등이었어. 근데 보통은 양천구가 한 중간쯤이었거든요. 그동안 경험상. 근데 갑자기 처음으로 올라와가지고 맨 뒤로 가진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밀리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볼 때 그거 그냥 랜덤으로 뽑을 수도 있어. 올해는 어느 구 먼저 뽑을까 이렇게 다트 던져가지고 다트는 약간 랜덤이 아니니까 이렇게 돌림판 돌려가지고 돌림판 어플 있잖아 거기에 사다리 타기는요 확률이요 그 밑에가 제일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사다리 타기 하시잖아요. 만약에 상금이 여기 있잖아. 그럼 바로 위에를 선점해. 그죠? 거기가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제 욕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백사 쪽이요. 백사 쪽에 이차함수, 대칭축, 아래로 블록, 이차함수, 다 앞에 거랑 평이한 내용이죠. 자, 105페이지요. 105페이지, 근해 공식 까먹으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근해 공식 까먹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안 까먹으셔야 됩니다. 짝수 공식이니 중간에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서 가, 알았죠?
근데 또 짝수 공식이라고 답변했는데 짝수 공식 말고 똑바로 된 거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또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짝수 공식이 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94번에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 교점의 개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평행이 더 맞아요. 그죠? 평행이동했기 때문이다가 답인데요. 뭐도 답이긴 해요. 같다라고 놓고 근이 없다 뭐 이렇게 하셔도 뭐 똑같은 이야기죠. 교점의 개수를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식과 1차식, 2차식과 2차식의 교점만 물어보니까 천만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106쪽이요. 106쪽에 100번. 106쪽에 100번이요. 이거 한 3년 전부터 계속 물어봤던 질문인데 이 답이 없어. 이게 A4 용지 하나 가지고 공터 끝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세종과고에 있는 나무인가 봐. 그래서 면접관들이 저기 저 나무를 이 A4 용지 한 장 가지고 높이를 측정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네가 이 A4 용지 높이를 몰라. 그렇잖아. A4 용지 높이를 모르잖아. 이렇게도 모르고 이렇게도 모르잖아. 너 A4 용지 이게 얼만데? 29.4? 29.7? 대박. 아마 그럴 거예요. 9, 8?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럼 걸음은 어떻게 할 건데? 뭐 비례식 세울 거 아니야. 그럼 나무까지의 거리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차가 많죠. 그죠? 그래서 막 이게 약간 선생님이 그냥 해놓은 거는 그냥 비례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나무까지의 거리 곱하기 이거 뭐 각도 하면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몰라. 이 A4 용지의 길이를 몰라. 그럼 나무를 베어버리면 돼요. 97번은요. 그 정육면체 각티슈를 주면서 대각선으로 빛을 쏠 때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을 설명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문제 그 예전에 한번 그 창의 문제로 푸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학 문제죠. 기하 문제니까 뭐 정사각형의 대각선 모양으로 나오면 그려보세요. 여러 개가 나와요. 이거 제가 맨날 뭐 창의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정육면체 모양 굴리고 뭐 이런 거 많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한 개씩 사다가 줘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재령쌤이 갑자기 그 주사위 평면도를 프린트해서 나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종이로 만든 주사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근데 실전 문제에서 그런 질문 받으면 그죠? 지우개를 너네 가져갈 때 약간 정육면체 모양 지우개를 가져가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정육면체 가지고 막 그림자 모양도 있었어 실제 기출문제에. 그래서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림자 모양이 뭐 어떤 모양이냐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지우개 중에 그죠? 너무 또 주사위 모양 지우개를 사면 거기 막 점이 찍혀 있잖아. 그럼 약간 확률 문제 나왔을 때 약간 부정행위 처리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지우개를 약간 이렇게 잘 돌리면서 생각해 보시고. 107쪽이요. 지금 선분의 길이 1이 주어졌을 때 눈거 없는 자와 컴퍼스로 루트 3을 작도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작도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해가면 되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얘가 1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 게 2죠. 이게 루트 2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린 게 이게 얼마예요? 이게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수지로 올려서 이렇게 대각선 따라온 게 뭐 루트 4니까 이거는 뭐 2일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개 한 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5, 루트 6, 루트 7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죠? 사인 60도 왜 2루트 3인지 이런 거 물어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되는 것도 물어보고 뭐 얘는 뭐 그렇게까지는 특별하진 않네요. 108페이지 보면
루트 3분의 1 작도하는 방법이요. 이런 거 질문 받은 애들은 합격한 거야. 1대 루트 3 작도하는 게 일반적이죠. 1대 루트 3분의 1 작도하는 거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이거 질문 받아서 풀면 합격이야. 이거 질문, 이런 질문 받는 애들은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아, 얘 좀 잘하는 애네? 어려운 거 질문해야겠다 하고 질문한 건데요. 대답 못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도 대답 못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고 정팔각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8번에 알아요? 정다면체 종류랑 뭐 그런 거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9 쪽에 보면 뭐 무게중심에 관한 이야기. 무게중심의 정의가요. 뭘까요?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가 세 중선의 교점이라서 그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 밖에서 그은 접선 작도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표값 당연히 할 줄 아실 거고, 표준편차 할 줄 아실 거고, 삼포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6번도 약간 은근 받았던 질문 같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일단 120번까지 해서 끝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 받은 게 너네가 처음이라고. 작년 겨울방학 때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서 든 생각은요. 그래서 좀 빨리 해가지고 너네가 좀 달달했으면 이렇게 그 전 선배들에 비해서 1차 준비를 좀 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이 1차를 빨리 접하긴 했어. 너네 선배들보다 빨리 접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완성도가 지금 높은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소서 지금 쓰는 것도 급하긴 한데 1차를요. 그래도 1학기, 2학기 때는 좀 제가 좀 더 잘 봐줬는데 뒤로 가면서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이 못 봐드리긴 했지만 답지를 드렸으니까 시간 날 때 직접 써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 면접 가서 잘 대답하죠. 여기까지 합시다.